안녕하세요. 실전도 투자입니다. 지금은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기간인데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실적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종목에 대해서 실적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HR이 8월 3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6% 상승했고요. 영업이익도 한 22% 상승했고요. 순이익도 11% 상승했거든요. 기존에 사람의 HR 같은 경우는 최근 5분기만 보더라도 매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보면 계속 연장생산에서 계속 좋아진 상황이고요. 대신 최근에 이제 폭락장애도 하거니와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작년 고점을 보면 PBR 4까지 올라갔거든요. PBR 4까지 됐고 또 PER이 20 정도 됐어요. 이게 이 종목이 보통 지금 20 종목, ROE 20 종목, 20 정도 나오는 종목이니까요. 퍼 20이니까 퍼 20 되는 것은 PBR 4 정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2.6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퍼 11이라면 2.0에 사면 퍼 10이거든요. 이 사람의 HR군 BPS가 13,700원이니까요. PBR 2는 27,4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3만원 아래 가게 사는 게 좀 좋거든요. 솔직히. 그래야지 이제 10 정도 사는 거고, 사람이 HR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주가가 오르는 게 대부분 외인이 매수를 해서 올린 거예요. 물론 외인은 자기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회사가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하고 기업 가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보시잖아요. 보면 18, 19, 20 18, 19, 20, 21 작년에 뭐 꽤 좋았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이게 지금 폭락장 맞고 이 영향이 있어서 주가 많이 하락한 거예요. 또 외에는 매도도 있었고 너무 비싼 상황에서 이제 수익 실현한 거죠. 그래서 최고점 대비 떨어지니까 이 기관과 개인이 매수에 들어간 거예요. 예, 이 종목이 좀 매력적인 종목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 상황인데 지금 주가가 최근 떨어진 다음에 뭐 많은 종목이 그랬지만 6월 20일쯤 해서 보통 주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7월 13일에 최저점 찍었어요. 이게 좀 늦게 최저점 찍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최근에는 보시면 외인들이 매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 5분기만 보더라도 매출 영업 순이익 계속 증가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증가폭이 줄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은 시기인데 지금 사람의 H가 그걸 선방하는 와중에 있어서 외인 입장에서 이제 대부분 장이 좀 좋아진 거잖아요. 지금 미국 장도 좋아지고 그래서 외인 매수가 좀 들어온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종목도 제가 좀 매수가 들어간 상황인데 3만원 전후에 사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 가격까지는 잘 안 올 것 같아요. 실적도 잘 나왔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지금 8월 4일인데 어제, 실적 나왔고, 오히려 주가 떨어지고 그랬는데요. 보시면 이제 오늘, 사람인 HR 추가 상장했어요. 뭐 이제 주식수는 뭐 15,000주로 크진 않지만, 추가 주식수가 15,000주거든요. 크진 않지만, 뭐, 좋은 건 아니죠. 좀, 이게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글쎄요, 이게 지금 실적이 안 꺾이고 지금 2년 동안 계속, 실적 상승 중 종목이 많이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회사, 제가 매입할 때 문제는 회사는 뭐 큰 문제 없는데 주가가 이제 좀 비싼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주가 3만원 정도에 샀으면 좋겠는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 들어가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G 이니시스인데요. 실적 발표를 8월 2일 날 했습니다. 보시면 매출액이 10% 증가, 영업이익은 뭐 거의 뭐 0.5% 하락, 뭐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보시면 몇 년 동안 ROE를 보시면 15 전후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PBR 1.0 정도에 사면 비싼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보시면 이 가격에 산다는 자체가 지금 한 2018년도 이후로 저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상황이라 보고요. 단점이 이 최고점 대비 이 하락폭이 뭐 크진 않거든요. 크지 않은 게 만약에 나중에 주가 상승하더라도 만약 몇 퍼센트 투박 난 종목보다는 좀 올라가기가 조금 버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졌으면 뭐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면 좋겠지만, 이게 실적이 작년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 매출만 좀 증가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정체 중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 이제 보시면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이게 보시면 부채비율이 높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 드렸는데, 보시면 이 회사 단점은 이제 지배기업 주주지분하고 비지배 주주지분은 나눠가지니까 순익도 나눠가지는 거예요. 대신 이제 가격적으로 뭐 종목마다 다 특색이 있겠지만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격에 사면 뭐 산 다음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면 거의 몇 년 10년까지 사는 개념이라서 읽기는 쉽지 않다. 그런 종목을 할 수 있고요. 보시면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 보시면 2년 전부터 개인이 계속 매수 중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쭉 매수 중, 외인은 계속 매도 중이죠. 외인이 원래 한 20% 난치 갖고 있다가 지금 11% 정도밖에 안 갖고 있고요. 기관도 팔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뭐 수급 보고 사는 건 아니겠지만 개인이 주로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실제 많이 좋아진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좀 이제 주가 다른 종목보다는 이익을 낸 사람이 많이 없는, 보유자들이 이익을 많이 못 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제노레인데요. 보시면 이제 뭐 확인이 가능하지만 매출액도 30%, 31% 증가, 영업이익도 27% 증가, 순이익도 28% 증가. 그래서 꽤 양호한 실적을 지금 거두었고요. 최근 제노레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 뭐 마이너스가 잘 없잖아요. 최근 분기 보더라도 좀 한 세 분기, 2분기 합쳐서 4분기 정도 매출 영업이 증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상황은 멀쩡한데 이 종목은 이제 좀 주가가 뭐 아래로 떨어진 폭도 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올라간 폭도 크지 않고 몇 년을 횡보 중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어느 순간에 좀 많이 밀어버리면 주가를 매입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고요. 보시면 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장부상 이익이니까 항상 현금 흐름을 봐야 되잖아. 현금 흐름이 좋아진 것 같은 경우는 순차익금 비율에서 순차익금 부채가 좀 부채가 좀 커지죠. 그걸 여러분 뭐 계속 내가 말씀드리니까 인식을 항상 하셔야 되고요. 보면 수급도 보면 누가 특별히 뭐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뭐 외인이라 하기에는 또 지분이 크지도 않고. 다시 한번 이제 제노레이가 어떤 기업인가 다시 한번 볼까요?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를 연구 개발 제조하러 판매 중이다. 이 제노레이가 최근에 이제 매출이 많이 증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 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보고서 보면 이 매출 중에서 자 보시면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도 다 보시면 수출 비중이 내수 비중보다 훨씬 커요. 보면 뭐 최근 1분기도 또 훨씬 크고 비중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출이 이 회사 보면 한 70%, 뭐 80% 정도 비중이 되니까요. 수출이 좀 잘 돼야지 이 회사 매출이 많이 증가한다고 봐야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수출은 나오지만 지금 상황이 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상황이고, 대신 이게 지금 낙폭이 좀 적은 것이 좀 단점이라 할 수 있고, 외인도 적극적인 매수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워낙 실적을 따라갈 주가 상승 원인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단점을 좀 알아야 되겠죠. 단점을 보시면 이거 보면 이제 현금이 한 80억, 150억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 자본 지출이 없진 않아요. 보면 안 나올 때, 좀 적을 때는 40억, 많을 때는 한 90억 정도 자본 지출이거든요. 이걸 뭐 나쁘게 볼 건 아닌데 최근에 매출 증가 상황이니까 굳이 나쁘게 볼 건 아니고요. 또 제노라이 이 사업이 신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한번 이제 좀 개발하면 그걸 계속 이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매출 발생할 수 있고, 매출 다변화시키면 전체 매출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 자본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니까요. 그것이 조금 아주 적진 않다. 그걸 아시면 되겠고, 아까 본 것처럼 수출 비중이 크다는 걸 아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특정 곳에서 판 다음에 잘 되면 또 다른 곳에서 팔고 이럴 수 있잖아요. 확장성이 있는 거죠. 수출할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메리트예요. 대신 이제 저희가 소비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 이제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종목은 주의 있게 볼 가치가 있죠. 왜냐면 이렇게 이게 지금 시총이 1,300억이지만 이게 막 이 당시 2020년도 초반도 보면 700억 떨어졌거든요. 시총이 뭐 이제는 600억. 그래서 지금 그때보다는 거의 뭐 100% 정도 올라온 상황이라서 가격이 엄청난 메리트는 아니죠. 왜냐면 ROE 15, 20 종목이니까, 근데 이제 PBR 1.5니까 퍼가 한 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 엄청 메리트는 없지만 이 기업가치 계속 증가하는 상황인데, 보시면 기업가치 계속 증가하는 상황인데 주가는 횡보 중이니까요. 예전부터 좀 비쌌던 종목이에요. 보시면요, 1.0 아래는 한 번도 없었어요. 1.0 정도 되면 되게 메리트 있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영업률, 이익률 20%짜리가 1.0이면 되게 메리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종목이 또 매출까지 증가하면 되게 메리트 있으니까요. 이 기준이 되게 많은 종목이 적용되는 사례고요. 이걸 알겠죠. 저만 알겠어요. 이 종목은 계속 잡히는 종목인데, 뭐 의료기기 파는 업종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게 좀 수익성이 좋은 종목으로 손에 꼽히는 종목이니까요. 주의 있게 보고 당장 안 사시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또 어느 순간에 막 매출이 막 폭발해 버리잖아요. 지금도 막 계속 증가 중이지만, 그러면 이 주가가 계속 유지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제 지금 엄청 싼 주가는 아니니까 나중에 뭐 어떤 계기로 해서 엄청나게 폭락하면 사도 무방하죠. 또 단점을 한 가지, 진짜 이게 보면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자본 총계 증가는 좋아요. 근데 현금 흐름이 엄청 원활해 보이진 않는데, 보시면요, 지금 딱 전체를 자세히 보면 이게 큰 포지션이 없어요. 뭐 이동금 자산이 크든지 현금이 크든지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부채도 적으니까 뭐 적은 편인데 엄청 뭐가 돈이 쌓인다 이런 느낌은 안 드네요. 보니까. 그리고요, 이게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월차트로 보시면, 월차트로 보세요. 월차트 보시면 지금 2018년도에 상장했는데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도 큰 이익과 큰 손실도 안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도 포트에 이제 두고 두는 게 괜찮죠. 왜냐면 이제 실적은 계속 쌓이는데, 쌓이고, 그래서 매출도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는 500억대인데 지금은 뭐 한 7, 800억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주가가 정체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크게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크게 올릴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당장은 안 사시더라도 나중에 이제 큰 상승을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포트 한상 관심 종목에 두셔가지고 나중에 뭐 갑자기 올라갈 것 같든지 그러면 좀 매수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폭락장이잖아요. 폭락장의 어떤 큰 메리트란 게 예전 주가보다 훨씬 하회하는 주가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좋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그냥 회사는 멀쩡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데 이 폭락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럼 그게 메리트인 거죠. 왜냐면 정상적인 가치를 띈 주가 아니고 가치는 있는데 주가가 과다 떨어진 종목을 사는 게 주주하는 게 좀 좋잖아요. 근데 이 제노리아 같은 경우 최고점이 지금 한 5년 남짓 된 회사인데 최고점이 15,000원이고 최저점이 4,000원이니까 위아래 폭이 좀 닫힌 상황이에요. 뭐 외인들 갑자기 들어와서 많이 사든지 뭐 그러지 않은 이상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돈이 쌓이는 기업이니까요. 보시면 예전에 이제 자기 자본이 400억대에서 지금 거의 올해 연말 되면 800대로 꽤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정체 중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 종목은 관심 종목이 두서가지고 최근 실적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이게 마음만 먹으면 올려도 할 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항상 관심 종목 두시고 또 갑자기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 점은 아쉬워하겠죠. 그래서 폭락장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잖아요. 다 맞지는 않는데, 왜냐면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폭락한 종목이 많이 올라간다는 게 이제 주식판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공을 밑으로 떨어뜨리면 높은 곳에 떨어뜨릴수록 올라가는 공의 높이가 더 높거든요. 그게 이제 주식판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종목으로서 이게 진짜 PBR 1.0까지 떨어져 버리면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1.0은 1.5니까 퍼가 한 10 정도 된 거니까 엄청 매력적인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막 PBR 1.0이다. 막 그래 버리면 이제 또 매력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보시면 2020년도에 보면 PBR 1.0까지 간 거, 1.06점 1.06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퍼가 7까지 떨어졌고, 뭐 그 당시에도 안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뭐 5천 아래 샀으면 뭐 만원까지 100%는 먹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 매력적이진 않죠. 근데 이제 기업 가치는 아무튼 증가하는 종목이니까요. 항상 이 종목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좀 하락폭이 적은 편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 가치가 계속 증가하는 종목이니까요. 이제 이게 뭐 시총 1,000억까지 떨어져 버리면 좀 솔직히 엄청나게 매력적인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1,000억 이하, 몇백억짜리하고 1,000억, 2,000억, 3천억짜리하고는 좀 다른 세상이에요. 왜냐면 1,000억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적자 기업도 1,000억 이하니까요. 근데 이 회사처럼 영업률도 높고 아래 높은 종목 같은 경우 되게 매력적인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매출도 증가한 상황이니까요. 이걸 감안하시고요. 오늘은 세 종목 간단히 봤는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종목을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종목을 한 30종목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보다 좀 더 매력적이어야지 뭐 돈 안 벌더라도 주가적으로 매력적이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어정쩡한 종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가를 안 하는데요. 조만간 뭐 그래도 보이는 대로 또 새로운 종목을 추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